이집트인들은 축구까지 박제했다. 미라화했다. 이집트가 그때 축구의 규칙을 바꾸게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살라가 이집트 국가대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나가는 게 낫다. 이왕 나가서 저렇게 할 거면. 동네 축구요 용만이. 자, 오늘 드디어 지도 시리즈 우리가 아프리카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예, 뒤에는 이제 딱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이제 네. 이집트에서 네. 오셨으니까 이집트 모하메드. 중심적으로 하면서 쭉 한번 네네네. 아프리카를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일단 사실 아프리카 축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네네. 사실은 잘 몰라요. 그쵸. 세계 축구가 사실 유럽하고 남미 이 양대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사실은 네. 아시아, 아프리카 네. 이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진짜. 네네, 맞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아시아에서는 그러면 손흥민이랑 김민재를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에도 이강인이 따라갔고, 그렇죠. 전 세계에게 아시아의 축구를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도 그렇고 사실 일본도 네. 그렇고 그렇죠. 일본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공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질의 진짜 예, 좋은 선수들이 그렇죠. 나오면서 네네. 이렇게 알려졌는데 맞아요. 이에 못지않게 아프리카 축구는 어마어마해요. 아프리카도 특히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 아비디 필레라는 그 가나 선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제 밀라 카메룬 그다음에 조지 밀라. 와에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제는 진짜 축구 선수 아프리카 선수가 없으면 유럽 축구가 안 돌아갈 맞아, 정도로 맞아. 아프리카 선수에 많이 의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네이션스컵 할 때면은 네. 프리미어리그 휘청거리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이제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지. 거죠. 네. 예. 네. 이제 아프리카 얘기를 쭉 해볼게요. 근데 네. 아프리카는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나라를 잘 어딘지 몰라. 어디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다 알아요. 아, 네네. 들어는 봤는데 네네. 지금 보면은 이 북아프리카 쪽,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이 축구를 잘하는 건 어느 정도 알아요. 아프리카는 바로 그거예요. 예.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네,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그 남아공 빼고는 네, 그렇게 큰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여기는 우리가 아는 선수들이 뭐 수두룩박복하게 이렇게 네. 나오는데 네네. 왜 나머지 동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 쪽은 네. 축구 이렇게 그거 선수들이 바로 없습니까? 인프라예요. 경제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인프라가 안 좋아요. 사실 어떤 나라들은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2019년에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원래 카메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제 시간에 못 마치겠다고 공사를 못 마치겠다고 해서 바로 그 개최권이 이집트로 넘어갔어요. 그래. 그 피파가 정한 그 규격의 운동장도 없는 나라들도 있어서 대부분 동아프리카랑 남아프리카 쪽에 이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에티오피아나 에티오피아. 케냐, 수단, 콩고, 탄자니아, 모잠비크, 뭐 잠비아 이쪽에는 거기서 뭔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작아요. 예. 그러면은 반대로 따져봤을 때 이 불이 들어와 있는 네.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곳은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네. 국가들이에요.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그렇고 솔직히 약간 역사적인 얘기긴 한데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문화적으로 교류가 잘 돼서 아이들이 프랑스로 가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특히 재능이 있는 아이. 근데 동쪽은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영국이 나가면서 끝. 영국이 보내와 내가 키워줄게 이런 거 없어요. 이 역사적인 이게 있다 맞아. 네. 그래서 이 대부분 선수들은 다 프랑스어를 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네 진짜. 네. 그래서 그것도 이유예요. 차이가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집트를 먼저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 네. 이집트는 아쉬워요. 근데 잠깐만, 그걸 떠나서 지금 입고 있는 게 어느 나라? 이게 이집트 거예요? 아니요, 이건 알제리. 아니 이집트 사람인데 이집트 복장을 입고 해야지 왜? 그래도 오늘은 아프리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핑계고 사실 이집트 국가대표 유니폼 없어요. 잠깐만. 아니 알제리 거는 있는데 왜 이집트가 없어요? 이거는 알제리 친구한테 선물 받은 겁니다. 이건 알제리 국가대표. 이거 2019년에 알제리가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우승하면서 두 번째 우승을 하면서 만들어진 유니폼인데 네이션스컵 별 두 개가 12개 있어요. 그거구나. 네, 2019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집트에서 개최된 대회입니다. 이집트는 별이 몇 개 있어요? 7개. 제일 많이 우승한 나라고 2006년, 2008년, 2010년 세 번 연속 우승을 했어요. 네, 그것도 상대가 정말 아프리카 막대한 나라들.
코트디부아르, 어. 에토의 카메룬, 그리고 아요의 가나. 그 세 나라를 이겨서 이렇게 3번 연속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는 잘하지만 월드컵에는 좀 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딱 3번만 그래요? 이렇게 진출했는데 오. 처음에는 1934년. 어. 여기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경쟁을 해서 한 팀만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야, 두 대륙에 티켓 한 장 줬어요. 네. 대박. 34년에 이탈리아에서 있고 90년에 이탈리아에서 했을 때 또 이집트가 올라갔어요. 90년에 우리도 갔었는데. 이집트랑 안 만나길 한국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때 이집트 좋았나? 이집트가 그때 축구의 규칙을 바꾸게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 축구 전체 룰을 네, 바꾸게 룰. 된 네. 사건이 있었다고 뭐예요? 1990년인가 92년까지만 해도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공을 돌려주면 그렇죠. 공을 잡을 수 잡을 수 있었죠. 있었죠. 이집트는 첫 번째 경기는 네덜란드였는데 네덜란드는 유력한 우승팀이었어요. 네. 그때. 근데 기적적으로 1대1로 비겼어요. 그다음에 다음 경기는 아일랜드였는데 감독이 그때 이상하게 수비만 하겠다고 진짜 수비 위주로 하고 이집트 감독이? 수비수에게 공이 가면 무조건 골키퍼에게 주고 골키퍼가 공을 받으면 무조건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다시 수비수에게 돌려주고 다시 주고 다시 돌려받으면 받고 또 이쪽에 줬다가 그리고 받고. 그렇죠. 어차피 잡고 있으면 뺏어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안전하죠. 계속 그렇게만 하다가 그때 아일랜드 그 상대팀 그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집트인들은 축구까지 박제했다. 미라화했다. 죽였다는 뜻이죠. 이제 더 이상 늘 똑같은 걸 해버리니까. 돌려주면 만지지 못하게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터치 약간 못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골키퍼에 이렇게 자꾸 돌려주고 하니까 축구 경기 자체가 재미없어졌기 때문에 그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피파에서 이거를 제재하게 된 게 이집트가 이집트의 그 경기 한 때문에. 몫을 했어요. 그때 그 골키퍼가 네. 경고를 받았거든요. 사실 파울은 아닌데 그렇지. 그렇게 하면 축구가 되냐고. 제발 좀 그만해라. 근데 그게 있어요. 골키퍼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공을 잡았으면 몇 초 안에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꾸 시간을 끈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죠. 이 다른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경고가 나가고. 그래서 그 이집트가 월드컵에 나가서 약간 잘하지 못하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이집트인들은 안 나가는 게 낫다. 이왕 나가서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 나가고 아프리카에서 그냥 아프리카에서만 우리가 띵가띵가하고 그렇죠. 그래서 피파 룰을 바꿨네. 대단한 나라네. 피파 룰이 바꾸게 된 또 다른 계기가 됐는데 그 1982년 스페인 월드컵 그때 알제리가 처음으로 진출한 거예요. 예. 근데 같은 그룹의 서독 그 독일과 당시 서독. 오스트리아와 칠레가 있었는데 그때 독일 골키퍼가 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알제리를 되게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정장을 입고 나가겠다. 정장을 입고 출전하겠다고. 경기를? 네, 그만큼 알제리가 위협적이지 않다. 아니, 편하게 경기를 하겠다는 아. 뜻인데 2대1로 졌어요. 독일이. 독일이 졌어요? 알제리에? 그때 그때 이제 아프리카 전설 중에 2명인 라바 마제르라는 선수, 라크다르 발룸이라는 또 다른 알제리 선수가 두 골을 넣고 그 어마어마한 선수들 덕분에 이겼다 이거죠? 이겼다. 2대1로 이겼는데 서독을 그 당시. 네, 다음 경기는 오스트리아한테 2대0으로 졌어요. 나머지 경기는 칠레인데 그때 알제리가 칠레를 3대2로 이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다음 날에 했었어요. 그러면은 다음 날에 전날의 경기의 결과를 알고 지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국도 이번 월드컵에 우루과이 이기느냐 가나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맞아. 달려 있었잖아요. 그때는 안 그랬었어요. 그때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한 점 차이로만 이겨도 두 나라가 올라가고 그 점차가 크게 벌어지면 알제리가 올라가고 네, 그래서 독일이 10분에 한 골 넣고 경기 내내 서로에게 공 돌려주기. 그래서 알제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심지어 그때 관중들은 선수들에게 나가라 외칠 정도로. 그래서 맞아. 그때 알제리가 당연히 피파에 항의를 했지만 피파가 그 경기 결과를 인정을 했고 그 이후에 마지막 두 경기 조별리그 마지막 두 경기는 같은 시간에 치르게 규칙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바꾸게 된 계기가 바로
알제리 그렇군요. 출전 때였습니다. 알제리의 이러한 역사, 이 피파를 어떤 룰을 바꾸게 한 거는 굉장히 알제리 입장에서는 자랑스럽네요. 그렇죠. 이집트하고는 약간 느낌은 다른데 아, 두 나라가 맞습니다. 피파의 룰을 바꾸게 했다. 맞아요. 그러네요. 자, 근데 나는 저 이집트를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우리나라랑 비슷한 면이 많다. 우리는 이제 국가대표에서 손흥민의 네. 역할이 사실은 토트넘에서 손흥민 역할과 달라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는 손흥민이 무조건 집중 견제 대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손흥민만 막아라 해서 손흥민 선수가 한때 골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다른 동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렇지, 길을 열어주고 해서 손흥민이 어떻게 보면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네. 진짜 맏형으로서 주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그래서 우리가 손흥민을 대단한 선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네. 살라도 약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집트에서 입장이 살라는 이집트를 넘어서 중동 지역에서 영웅인 거죠. 아니 그것도 그건데 뭐냐면 이집트에서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 살라를 집중적으로 맞아요. 마크하지 않냐. 네. 그래서 살라가 이집트 국가대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가 많아요. 왜 리버풀에서 하는 것처럼 살라가 다르냐 여기랑. 골 터뜨리지도 못하고. 그렇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사실 경기를 잘 분석해 보면 상대 수비수들은 대부분 다 살라만 바라보고 살라만 따라 붙으니까 그쵸. 이제 다른 선수들에게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럼 골은 다른 쪽에서 들어가는 건데 보통 일반 관중들은 골 넣는 선수에만 집중하지 골 만들어주거나 그 골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살라가 가끔 욕 먹거든요. 근데 손흥민이랑 거의 똑같은. 그렇죠. 네. 살라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그래서 이거 보다 진짜 웃은 게 대형 박물관 파라오 앞에 살라 축구가 전시가 돼 있어. 여기 보면은 그 신발은 바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신기록 32골을 기록한 득점왕이 없었으니까. 이게 현대 이집트의 상징물이다 이거지. 예전 그러니까 이집트의 과거와 현재가 한 곳에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 정도로 어찌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체에 있어서는 자랑스러울 자랑스럽죠. 만한. 피파 박물관에 또 다른 이집트 사람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게 2018년에 이집트 골키퍼의 장갑. 왜냐면 최고령 선수였기 때문에 46세 100 몇십일 정도 된 나이에 월드컵에 출전해서 선수로서도 그렇고 골키퍼로서도 그렇고 그렇구나. 나이가 제일 많은 선수였어요. 예. 그리고 이 얘기 알아요? 2018년에 대통령 선거에 살라 나오지도 않았는데 살라가 2등 했다는 거?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지 않고 밑에다가 자기 펜으로 모하메드 살라 하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네. 2등보다 표가 많이 나왔대. 유명한 얘기예요. 살라가 진짜 존재감이라고 해야 되나? 존재감. 네, 존재감이 어마어마해요. 슈퍼스타가 된 건데 이집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살라가 사람들의 요망의 한계를 좀 높여준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어떤 자기가 자긍심 그렇죠. 그런 것들을 높여줬다 이거네. 자기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옛날에 그 얘기 있었거든요. 어서 뉴스에서 봤는데 살라가 경기를 끝나고서 주차장에 가서 이렇게 주유를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노숙자 한 사람을 애들이 막 괴롭히고 불량배들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가 쫓아내고 네네. 그 사람한테 ATM기에서 해가지고 100파운드인가? 그거 그 뉴스에 그죠?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낸 게 CCTV에 찍혀가지고 그게 그래서 나는 살라가 CCTV 위치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요. 선행을 엄청 많이 해요. 자기 근데 나라에서 진짜 많이 한다고 이렇게 자기 고향에서도 학교도 짓고, 짓고. 병원도 짓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 어린이 암 병원에 막 엄청 어마한 그 기부를 해주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반마약, 그러니까 마약 예방 운동에 맞아. 참여해서 엄청나게 큰 그 효과를 주게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축구를 넘어서 사회에서도 하는 역할이 워낙 크다 보니 자기 위치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공존. 그 개념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살라가. 아무튼 뭐 살라 축구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나는 살라가 언제 한번 과격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플레이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고 기술 자체, 갖고 있는 재능 자체가 한 두 수 위에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많이 보여요. 살라가 그런 체격이 아니었거든요. 유럽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말랐고 심지어 살라가 이집트의 자말레크라는 축구 클럽이 있는데 이집트에서 2위를 차지하는 팀이에요.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도 챔스 우승을 많이 했고 그 자말레크로
이적하려고 했던 살라는 너는 축구 선수 체격이 아니야 하고 돌려보냈어요. 이게 살라가 조금만 자기가 이렇게 뛰고 있는 구단에 있다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 살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격 때문에 거부를 당한 살라가 지금 모노스타가 됐어요. 그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게 뭐예요? 보면은 우통 벗잖아요. 그럼 왕자 있고 몸 너무 좋아요. 그 지방이 없는 거. 그리고 살라가 수염길러서 그렇지 잘생겼어요. 맞아요. 근데 그 중동에서는 수염을 더 좋아하니까 수염이 있어야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살라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 딱 다른 나라 선수들 많잖아요. 네. 살라 하나야.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거예요. 살라 갖고 살라 하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핫한 게 이제 옆에 이제 모로코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월드컵에서 그렇죠. 대단했죠. 4강까지 가면서 특히 네. 야신분 골키퍼에 팬들 많이 생겼고, 그쵸. 뭐 지에르네 하키미, 모로코 축구 보면서 어땠어요? 질투 났죠. 왜냐면 지금 모로코는 지난 한 20년 동안 이집트의 유일한 라이벌이었어요. 내션스 컵에서는 이집트가 이기고 월드컵 이제 진출 예선에서는 모로코가 이기고 이렇게 이기고 지고 서라는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당연히 질투는 났지만 박수 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그런 플레이였고 진짜 라이벌 팀이에요? 네, 진짜 라이벌이에요. 야, 그럼 약간 느낌이 이렇겠다. 우리가 4강 갔을 때 일본 느낌일 수 있겠다. 네, 근데 또 우리가 정서상 그런 게 없어요. 서로 침략하고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축구에서만 질투났지만 그래도 그래 잘했어 이런 느낌이에요. 응원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때 카타르에서 개최하면서 이제 관중들이 많이 갈 수 있었는데 거기도 이집트 국기를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때는 모로코가 하고 있었지만 응원하는 사람들은 다 중동 사람, 모로코 사람, 사우디 사람, 튀니지 사람, 이집 사람 없이 그냥 다 응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만 했어요. 벨기에도 이기고 그렇죠. 포르투갈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기고 그래서 모로코를 보면서 많이 발전했구나. 그리고 이제 축구 연맹도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죠. 모로코 봐라. 왜 모로코처럼 못하냐고. 모로코처럼 해야지 우리도. 네. 모로코는 2002년인가 2003년에 국왕이 주도하는 축구 아카데미를 개최했거든요. 그 선수들은 다 거기서 나온 선수들이에요. 그럼 모로코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짠 건데 이집트는 그런 계획을 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 따라가자. 그렇구나. 모로코를 따라가자. 성공적인 그런 모로코는 지금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결국 그쵸. 좀 결실을 열매를 따지 그쵸. 않냐 지금. 네. 모로코는 1998년에 그때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브라질한테 졌지만 스코틀랜드를 이기고 막 노르웨이도 이겼나 비겼나 어쨌든 그때도 활약을 잘 보여줬지만 그때 선수 2-3명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은 보통 예외적인 선수죠. 근데 모로코가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정말 완벽한 스쿼드를 다 보여준 거죠. 네. 지금 모로코가 그 피파 순위는 아프리카 중에 제일 높은데 제일 높죠. 지금 뭐 그럴만하죠? 지금도 그럴만하죠. 최근에도 아주 잘하죠. 이 팀 강하죠.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 경기가 브라질전인데 모로코가 브라질을 이겼어요. 브라질 이겼다고. 그 정도로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로코 사람들이 축구 팬들이 딱 아쉬워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프리카 내션스컵 우승 기록이 없어요. 그래요? 네. 모로코가? 네,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하겠는데? 그래서 월드컵을 자랑을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프리카 내션스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아프리카 내션스 자랑하면 또 월드컵에서 하는 게 또 없으면서 이런 아마도 월드컵에서 첫 아프리카 우승국이 나온다면은 이 모로코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들 한다고 하네요. 그때는 그래 보였죠. 근데 과연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문제점은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알제리도 진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또 나이지리아도 한때 그랬었고 고데데부아르도 그랬었고 카메룬도 그랬었고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까지 가장 오래 유지하고 버티고 잘 해는 나라가 이집트? 얘도 보면 얘기를 이집트로 끌고 가네 얘도. 아니 쌤이야 왜 팩트입니다. 너 왜 그래? 나 지금 뭔 얘기 하나 그랬어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통적으로 강한 팀이라는 거는 지금 뭐 늘 있지만 유럽에서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뭐 이탈리아 영국,
이 얘기하는 이유는 얼마나 유지를 계속하느냐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안 됐는데 과연 이번에 모로코가 보여줄 수 있을지. 아, 그렇군요. 그 전에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얘기했다시피 뭐 코트디부아르든지 뭐 카메룬, 나이지리아 대단한 황금 세대들이 있었는데 네. 황금 세대를 또 이어서 계속해서 황금 세대들이 있어줘야지 그렇죠. 유지가 되는데 이게 좀 힘들다. 근데 가나를 말하자면 2010년 월드컵에 8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강까지 올라갈 뻔했는데 수아레즈가 손으로 막지 않았으면. 근데 또 그 가나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 네션스 컵에서도 막 아예 진출하지 않거나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거나 그래요. 그 가나. 카메룬도 마찬가지고 카메룬은 2002년이랑 2004년 정말 아프리카 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세네갈 2002년 월드컵 세네갈은 8강까지 올라갈 뻔했는데 그렇죠. 또 안 되고 네, 지금은 세네갈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거나 아예 진출하지 못하고 그 유지가 어려워요. 맞다. 98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라고 하면 나이지리아와 남아공. 근데 지금 나이지리아와 남아공 어디 있어요? 하는 게 없어요. 남아공은 이미 끝났어요. 그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대륙에 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가 아프리카 맞아. 저 세네갈 뭐 셌잖아. 나이지리아 세지. 이건 옛날의 기억이고 지금 딱 따져보면은 피파 그렇죠. 순위가 확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쭉 위에 계속 3위 랭크로 올라오고 네. 뭐 10위권 내에 좀 들고 이런 나라가 쭉 있어줘야 된다. 근데 아까 말대로라면은 사실 그 외부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집트는 지금 계속 잘하고 있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렇죠. 잘 안 보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출을 그러니까 월드컵 진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사람들이 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럼 지금 황금 세대예요, 이집트는? 아니요. 황금 세대는 지났어요. 황금 세대는 요즘 뭐야, 그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무슨 세대예요, 요즘은? 지금은 부활. 2010년에 아프리카 네션스를 우승했잖아요. 그 이후 2017년까지 예선에 진출하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죽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시 살아났네. 2017년에 다시 그래서 이제 조금씩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 하긴 뭐 일단 월드컵 나와야 부활하는 거지. 그렇죠. 예. 월드컵은 월드컵, 네. 예, 국기번 같이 갑시다. 네, 예, 좋습니다. 하고, 예.